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KBS 등 지상파 3사가 실시한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와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가 50% 넘는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시도교육감 후보 지지도 조사에선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50% 안팎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선 국민의힘이 광주와 전남에서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성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금지 하루 전까지 진행된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 지지도 조사. 먼저 광주시장 지지도 조사 결과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6.1%, 주기환 국민의힘 후보 9.2%, 뒤이어 장현주 정의당 후보 2.9%, 김주업 진보당 후보 1.8%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남지사 후보 지지도는 김영록 민주당 후보 57.2%,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 12.9%, 민점기 진보당 후보 3.3% 순이었습니다. 이어서 5파전인 광주시 교육감 이정선 후보 19%, 박혜자 후보 11.6%, 정성웅 후보 9.6%, 이정재 후보 5.1%, 강동환 후보 2.9%였습니다. 지지 후보 없다, 모르겠다는 응답이 51.8%에 달했습니다. 전남교육감은 김대중 후보가 25.8%, 장서궁 후보 23.9%, 김동환 후보 6.1%로 김대중, 장서궁 후보는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지지 후보 없다, 모르겠다는 응답이 44.2%였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광주 87.4%, 전남 94.0%였고 선거일 투표보다 사전투표 의향이 더 높았습니다. 현 정부 국정안정과 현 정부 견제 중 어느 주장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는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응답이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선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순이었고 국민의힘은 광주와 전남에서 모두 두 자릿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등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광주와 전남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각각 800명씩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이어지고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준비해서 각 읍면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내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광주 지역 사전투표소는 91곳, 전남은 298곳입니다. 지난 7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광주가 23%, 전남은 31%를 기록했습니다.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가 있었죠. 수십 명이 숨졌지만 유독 이때 영상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KBS가 시민들의 증언과 아카이브 영상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21일 전남 도청 앞 집단 발포.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나중엔 조준 사격까지 이뤄졌습니다. 50명 이상 숨지고 500명 넘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발포 장면이 찍힌 사진과 영상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라진 4시간이 영화로 되살아났습니다. 도청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흘러나오고 발포 명령이 떨어지자 계엄군의 총에 맞은 시민들이 푹푹 고꾸라집니다. 당시 가두방송 진행자와 신문기자, 공수부대원의 증언과 KBS 아카이브 영상을 활용해 만든 영화 그날의 애국가입니다. 증언들이 교차로 보여지면서 서로의 시선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얽히고 설켜지면서 발포 순간의 진실들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18 재단은 시민들이 집단 발포 상황을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영화를 가상현실 버전으로도 만들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이번 기회를 통해 계엄군의 집단 발포와 관련한 시민들의 증언과 제보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료, 기록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고요. 이 영상을 보고서 그런 누군가 그분들이 본인의 말씀, 본인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날의 애국가는 다음 달 30일까지 5.18 기록관에서 상영됩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난 2월부터 피해 사실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유족들을 위한 찾아가는 피해 사실 접수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올해 80살인 정정혜 할머니는 7살 때 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옛날 순사들은 요 큰 모자를 써. 이렇게 큰 테두리 있는 모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냥 나오라는 깨로 이제 나간 깨로 그냥 바로 딛고 나가 버렸지 뭐. 그게 마지막이야. 평생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지만 자녀들 걱정에 여순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신청을 진작 못했지. 나 혼자 그냥 속만만 꽁꽁 앓고 살았지. 여순 사건으로 가족을 잃거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피해 접수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청자 대부분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생존자 또는 유족입니다. 자치단체의 신고 의사를 밝히면 조사관이 집이나 마을회관 등으로 직접 방문해 피해 내용을 듣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여수와 순천, 구례, 고흥과 광양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여수시의 경우 현재까지 70여 건이 방문 신고로 접수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특별법에 대한 그 취지가 그 꽃으로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조사 개시 이후 전라남도에 접수된 피해자 신고는 1,700여 건. 전라남도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을 이장들을 상대로 교육과 홍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5월단체 소속 회원들이 어제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5.18 관련자 절반 이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고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50명에 이른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18 보상과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5.18 유공자 등 1,600여 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는 낮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최대 8도가량 낮아 선선하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광주 27도, 순천 30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겉옷 챙겨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과 함께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30도를 웃돌겠고요. 모레는 비가 내리면서 다시 평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7도, 광양 30도로 덥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4도, 해남 26도, 강진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3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2m로 다소 높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와 월요일 오전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당분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하루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59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465명, 전남 594명으로 광주 전남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18일부터 일주일째 1,000명대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광주가 4명, 전남이 15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광주에서 1명이 늘었습니다. 광주시청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가 1년 5개월 만에 운영을 종료합니다. 광주시는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운영해온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가 최근 하루 평균 100건으로 크게 줄면서 오는 31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청 임시선별검사소는 2020년 12월에 운영을 시작했으며 그동안 57만 3천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백운광장 주변 공사 구간이 확대됩니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내일부터 백운광장에서 주월 교차로까지 구간에서 1개 차로를 추가 점용해 공사 구간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 3개월 동안 기존 4개 차로가 3개로 줄어 백운광장 주변 혼잡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확대 구간 맞은편인 주월 교차로에서 백운광장 방향은 기존 4개 차로로 운영됩니다. 지난 24일 광주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광주 북부경찰서가 당시 콘크리트 타설 펌프카를 운전한 59살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